안녕하세요. 서울 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비입니다. 서울 책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보고의 북콘서트 어디서든 북콘서트 첫 번째 주자는요. 서울 책보고와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작년 3월에 서울 책보고 개관식 날 이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윤성근 작가님과 함께 오늘 북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책보고에서 작은 책방 꾸리는 법이라는 책으로도 북콘서트를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이번에 다시 새로운 신간을 냈습니다. 짜잔! 서점의 말들. 네. 오늘 서점의 말들 이 신간과 함께 윤성근 작가님과 서점의 말들에 대한 책 비하인드 스토리, 책 내용 얘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윤성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팬들 맛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멋있게 이렇게 또 페도라 모자를 딱 쓰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좀 드릴까요? 네, 뭐 책 쓰면서 네. 보냈고요. 예. 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운영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의 생각상 헌책방 운영하는 사장님이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딱 윤성근 딱 치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핫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책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운이 잘 맞았던 건지 네. 당시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걸로 홍보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또 하다 보니까 저희 책방에 와서 인스타그램을 찍어서 뭐 네. 인증샷을 자기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그럼 불특정 다수가 홍보맨이 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 작가님도 이번에 서점의 말들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셀프 홍보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서점의 말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내가 썼지만 너무너무 대단하다. 자랑 좀 해주세요. 이 책에 대한 자랑을요. 네, 이 책은 네. 서점의 말들 아니겠습니까? 예, 서점의 말들. 그래서 책과 서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서점을 운영하시는 일꾼들이 네. 분명히 읽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손님들에게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 좋아한다, 서점 진짜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그런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서점의 말들 제목처럼 여기에 서점이 들려주는 100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책 읽었는데 좀 제가 책을 더럽게 읽는 게 아니라 엄청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는데 네. 정말 여기에 나오는 책들 다 읽으신 거예요? 그럼요. 페이지마다 다 네.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제가 예. 문장의 정수를 뽑아가지고 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좀 어디 가서 나 좀 이런 책 정도는 읽었지 하시고 좀 잘난 척 하시고 싶으신 분도 굉장히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입니다. 일단 그러면 서점의 말들 처음에 열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 GNK. 이거 그럼 서점의 말들 처음 펴시고 이 소설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소설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구성이 처음에 등장인물이 나오고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추리소설 보면은 네. 앞부분에 이렇게 등장인물 맞아. 설명해 주세요. 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보면은 누가 등장인물 소개 옆에다 이 사람 범인을 써놓기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 등장인물 소개가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속에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따로 중요 인물을 이니셜로 네네. 표시를 했는데 왜 이니셜로 표시를 했느니까 예. 하는 것은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요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친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이제 여정 교수님이셨다가 이제 네. 오신 그 분도 그렇고 굉장히 사적인 얘기도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유 세계 네. 아울러 우리 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에요? LGK? 아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이름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분들이거든요. 책은 못 읽었더라도 이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본인 책 여기 이제 우리 책에 딱 나온 거 알고 계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읽어주셔야 될 텐데. 등장인물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등장인물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로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서점의 말들 즐기는 방법은 이니셜이 각각 누구인지 추리해보면서 읽으면 좋겠다. 아마 좀 레벨이 있으신 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네. 등장인물 소개에 짧게 한 서너 줄 나와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만 보고서도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가면 계실까요? 이분들? 자주 있죠. 그래요? 네. 오. 제가 책 속에도 써놨는데 예. 자주 오시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이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책이요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얘기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윤 작가님의 에세이 그리고 느낌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읽히고 순서에 상관없이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책 읽으시는 분들 급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앞뒤 쭉 다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읽는 그럴 방법?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예. 몇 가지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데나 펴서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데나 펴서 그냥 그 부분 나오는 부분을 예.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마치 이 상자에 네. 커피 믹스 100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커피 믹스에다 1, 2, 3, 4 번호 써놓고 네. 마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뽑아서 먹는데 랜덤으로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 작가님 만났으니까 제가 한 편 뽑아볼까요? 저는? 어디 뽑으시겠습니까? 158페이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실. 몇 번 문장인지가 중요해요. 83번 문장입니다. 83번. 83번. 네. 저는 너무 죄송한데요. 아니 왜 이런 걸 보고? 자, 사흘째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나흘째도 오지 않았다. 어두운 터널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질 줄이야. 요거는 황야의 헌책방이라는 책에서 네. 찾은 문장인데 일본의 헌책방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모리오카 요시유키라고. 네. 그분의 책에서 뽑았는데 손님이 이렇게 없었다네요, 처음에. 공교롭게도 우리 헌책방 사장님 앞에서 제가 책을 폈는데 사흘째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뭔가 좀 예감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점의 말들 이 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큰 서점 가서 마지막 한 권 남은 책 갖고 왔어요. 그런가요? 예. 한 권만 입고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재고 부족이라고 바로 뜨더라고요. 제가 하나 고르고 났더니 이 서점의 말들 이 책은 앞이건 뒤건 순서 없이 그냥 읽으면 좋은 책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앞에 등장인물 소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예. 맨 뒤에 보면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에필로그 부분에 좀 길게 또 설명을 해놨거든요. 맞아요. 에필로그 부분을 먼저 읽고 네. 본문을 읽고 다시 한번 에필로그를 읽어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정말 이제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 읽고 에필로그 읽고 일단 책 한 권 다 읽은 거고요. 앞에서 끝까지. 네.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니셜로 이 주인공이 누군지 찾아가시는 시간 가지시면 서점의 말들 굉장히 이 책 읽을만 한데 그리고 굉장히 귀하고 좋은데 소중한 문장들이 많은데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임을 즐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면 윤성근 작가님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텔레비전이나 이런 스마트폰 없이도 바닥에 그림 그려가면서 하루 종일 놀고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비디오 게임이라는 게 없을 때 책으로 게임을 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게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뭐 예전에 역사책이나 국사책 이렇게 해갖고 사람 몇 명 이렇게 인원수 많이 나오는 그런 책 게임이 있었어요. 네. 게임 책이 있었어요. 게임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비디오 게임 지금처럼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하지 않은 그런 때 네. 책을 넘기다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예를 들면은 뭐 무인도에 갇히게 됐다. 네. 이런 건데 마치 RPG 게임처럼 예. 넘기면서 뭐 무인도에 갇혔는데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1번 물, 2번 야자 열매. 물을 선택하신 분은 뭐 72페이지로 가세요. 그래 맞아. 야자 열매를 선택하신 분은 맞아 있었어요. 28페이지로 가세요. 맞아요. 요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잘못 걸리면 이제 뭐 사망, 게임 오버 이렇게 끝나는 3페이지 세 문제 풀었는데 죽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거기 보면. 맞아. 그런 게임북이 있었거든요. 제가 K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K는 언젠가 아메리카에 간 적이 있는데 K는 미국을 늘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한다.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탔다고 한다. 하면서 이 책을 아무 책이나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요즘 보면 밖에 못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 프로를 보시면 책을 좀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책 뗄감으로 쓰시라고요? 아니죠. 책 떼고 쓰면 좀 안 돼. 한 장씩 뜯어서 먹는. 네. 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소개해주신 그 문장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등장인물이 K잖아요. 네. 미국에 이분이 갔는데 네. 미국을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예. 요즘 시대에 미국까지 우리나라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이게 있을까요? 없죠 거의.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이죠. 네네.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K가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분이 이제 배를 타서 네. 배에서 이제 다 읽은 책을 태우면서 증기선이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걸 집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저도 자주 하긴 하는데 책방에서 책 누가 더 젠가처럼 많이 쌓을 수 쌌나? 네. 쌓아놓은 책에서 네. 중간부터 빼기. 그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작가님네 영업장에 올라가다 보면 양 옆으로 이렇게 책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책들 쌓아놓는 노하우도 그러면 지금 이 책 게임으로 하시면서 쌓으신 건가요? 그렇죠. 네. 책 속에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도 소개가 친절하게 되어 있고 또 얘기를 하면서 질문 아까 전처럼 무인도에 가면 뭘 먹을 거야? 물? 야자수? 이렇게 또 따라서 Y 예스면 예스 따라가라 네. 이런 책들도 나와 있잖아요. 네, 문장을 읽다 보면은 한 페이지 다 읽고 밑에 부분에 여기서 뭐 하려면 몇 쪽으로 돌아가시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읽었던 부분 다시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 등장 인물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주변에 다 계신 분들이고 에피소드들도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에피소드들 다 작가님의 경험담이겠죠? 그렇죠. 되게 제가 책방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이라든지 네. 책에 보면은 다른 서점에 가서 겪었던 일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써 있거든요. 네. 그 대신 중요한 사실은 등장인물 분들은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다. 의미로 읽어보시면은 더 재밌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한 날의 헌책방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쁩니다. 막 친구들이 가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그리고 그 테이블마다 구성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던데 그 인터넷으로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 철학 같은 걸 헌책방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의 철학 같은 게 서던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는 거잖아요. 네. 텍스트를 기본적으로는 읽는 건데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사러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책 냄새를 맡고 네. 책을 눈으로 보고 종이의 촉감을 만지고 이런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야 책 한 권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헌책방에 있는 책들이 굉장히 절판되고 유니크한 책들이 많으니까 헌책방 사장님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책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팔라고 얘기하시고 계속 와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걸 또 흔쾌히 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주기가 어렵죠. 네. 몇 번씩이나 와서 뭐 사정을 하고 네. 이 사연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안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책에다가도 써놨는데 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사람은 들어오고 책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작가님의 에피소드 경험담들이 이 서점의 말들에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서점의 말들 쓰신 윤성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책을 향한 나의 철학, 그리고 책을 앞으로도 품고 있으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거? 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르지 않는 샘물. 네. 저 자신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네. 계속 생명수가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예. 동네마다 서점들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마르지 않는 이 샘물, 그리고 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뜻깊은 책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2010년에 네. 제가 처음으로 첫 번째 책을 썼거든요. 예. 그 책 제목이 공교롭게도 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인데 그 책 되게 좋아해요, 저. 예. 10년 후에 네. 11번째 책인데 네. 또 서점에 대한 책을 쓴 겁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도 예. 의미가 좀 남다른 거죠. 네. 윤성근 선생님의 10년의 노하우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책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권의 책들 다 보시면 좋고, 특히 서점의 말들 펴보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써먹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서점의 말들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책들 진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윤성근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책방 계속 운영하고요. 예. 또 책도 쓰고 그런 거죠 뭐. 앞으로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사랑하시고 이 프로를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점 많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 발달한 시대니까 네. 책도 인터넷으로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책은 다른 공산품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 책방에 가서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을 활용해서 예. 책과 만나는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감수성도 높아지고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서점의 말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주인이신 윤성근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